경제가 이렇게 쉬울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시원할 수 없다. 경제가 이렇게 색다를 수 없다. 경제직설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경제 전문 잡지 테크엠의 강진규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주제를 먼저 공개하고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네이버는 더 이상 인터넷 포털이 아니다. 자, 과거에 우리가 그 구글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구글도 뭐 검색 엔진이 아니다 이런 얘기도 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죠. 네. 했었죠. 예. 자, 그런데 이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인터넷 포털이 아니다라는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런데 네. 자, 오늘 강진규 기자 나오셨는데 사실 저희가 그 경제직설에서 좋은 일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 검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 아, 그 네. 경제직설에 도강호 기자가 나왔을 예. 때 네. 그때도 이제 우리가 IT에 대해서 했었는데 네. 전체 조회수가 10,000뷰 이상 나왔었어요. 예. MCN 했을 때. MCN 했을 네. 때. 근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너무 부담은 또 안 가져도 되는 게 솔직히 뭐 이 자리에 없어서 이런 말 드립니다만 도강호 기자 때문이 아니었어요. 저나 또 이조 앵커 때문도 아니고 네. 그거는 순전히 우리 네. 김이분님 덕분에 그렇죠. 김이분님 화면이 이제 네이버 포털의 메인으로 올라가면서 네. 이건 줄 알고 들어갔는데 알고 칙칙한 보니- 새 남자가 나오니까 끝까지는 얼마나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래도 경사는 경사니까요. 네. 네. 자, 그 김영롱 앵커가 얘기했던 것처럼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오늘 이 네이버의 변화에 대해서 편안하게 맞아요. 말씀을 네. 해주세요. 한 10,000뷰 나왔으면 좋겠네요. 자, 알겠습니다. 자, 일단 그 저희가 네이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네이버의 최근 변신에 대해서 제가 먼저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네.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글을 우리가 검색 엔진이라고 볼 수 없는 것처럼 네이버를 인터넷 포털이라고 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가 자, 네이버에는 네이버 랩이라고 해서 미래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따로 있는데 네. 자, 지금까지는 이 네이버 랩이 그 내부 조직으로 편성이 되어 있었다가 이번에 이 새로운 법인으로 이제 설립을 하겠다. 그러니까 아예 기업을 세우겠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하겠다는 거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육성하겠다. 이런 의지를 아주 분명하게 표명을 한 거고요. 네. 자, 여기에서 뭘 하나 이렇게 살펴보니까 네이버 랩은 뭐 우리가 흔히 실이라든지 네. 혹은 구글 뭐죠? 뭐요? 구글 비서? 비서. 네. 어시스턴트? 어시스턴트. 뭐 네, 맞아요. 구글 어시스턴트. 맞아요? 네. 그런 정답. 그런 것처럼 네. 대화를 통해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네네네. 거기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고 있고 그뿐만 아니라 뭐 로보틱스, 자율주행, 증강현실, 스마트홈 이런 미래 우리의 생활 밀접형 기술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데 네. 사실 네이버 랩이 그냥 연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성과까지 냈다고 합니다. 그 국제대회에서 2위를 수상하기도 했는데 이 국제대회에 페이스북도 참가를 했었대요. 무슨 대회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기 이 국제대회가 이름은 사실 조금 어려워요. 네. 그래서 일부러 이름 얘기 안 했었는데 이름 말고 그러니까 뭐 하는 대회, 뭐 뽑는 대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이번 기술 과제는 그랬었어요. 하나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사람들이 연상하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그러면 컴퓨터가 그 이미지를 봤을 때 얼마나 사람과 비슷하게 연상을 하느냐. 이거를 그 겨루는 대회였는데 네. 여기에서 네이버 랩이 2위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페이스북도 참가했었는데 페이스북도 뒤로 밀리고 국제대회에서. 국제대회에서 오. 2위를 차지했다는 거는 이런 굉장히 성과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러네요. 자, 지금 네이버 랩이 연구하고 있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인공지능 대화 시스템 이게 뭔지 예. 또 뭐 여러 가지들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지 좀 설명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그 월요일, 그러니까 이번 주 월요일하고 화요일 날 이제 네이버에서 그 기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기술 행사를 했습니다. 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좀 그동안 네이버에서 인공지능이나 뭐 자율주행차 이런 개발하고 있다는 얘기는 많이 했었는데 네. 그동안 이제 구체화되지 않고 좀 이제 그 모호하게 좀 안개 속에 있는 것처럼 그렇죠. 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좀 구체적으로 진짜 그 이조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과가 있다는 거를 보여주는 오. 자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서 제일 주목을 받았던 게 이 아미카라는 네. 인공지능 기술인데요. 근데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걸 쓰고 있었더라고요. 지난 5월에 그래요? 이제 파파고라는 통역 앱이 있었는데 네. 그 파파고라는 통역 앱에 이 아미카의 기술을 이미 적용을 했었다는 겁니다. 아. 그런데 이게 그동안에 보면은 그동안 이제 그 번역 기술은 이제 그 문장이 있으면 단어들을 이제 네.
지금 나오고 있는 예, 거죠? 맞습니다. 네. 예. 단어들을 분석을 해서 그 단어의 내용들을 가지고서 이제 번역을 해주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그 네이버에서 개발한 인공지능 기술은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신경망 조직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중앙에 있고 여러 가지들이 이렇게 연결돼서 근데 그러면은 단어 하나하나를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네. 이 문장에 있는 단어들을 이렇게 복합적으로 분석을 해가지고 이 문장이 어떤 걸 나타내는 거다 그렇게 이제 네. 인식을 하는 겁니다. 구글 번역기는 네. 단어를 인식하는 거죠. 그럼? 그렇죠. 그러다 아직까지. 보니까 구글 번역 돌리면 진짜 말도 안 되게 맞습니다. 통역을 해주는 예.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사에서 이 예. 파파고나 다른 번역기를 통해서 우리나라 말 번역을 하는 것을 네. 몇 가지를 시연을 해봤는데 예를 네. 들어서 지금은 안 그래요. 구글 번역기도 이제 많이 발전을 해서. 예, 예. 근데 옛날 옛적에 100조가 있었습니다라고 네. 하면은 이 100조를 숫자 100조 있죠. 네. 이렇게 표현했었어요. 숫자 그렇죠. 100조로 가 아니라. 100000000으로 표현을 했었다. 네네네. 그리고 그랬죠, 또 한 맞아. 가지가 저는 오늘 아침을 준비했습니다라고 하면 우리는 당연히 아침 식사를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모닝. 번역기에서는 모닝으로 아, 번역을 하는 그럴 거예요. 수 브렉퍼스트가 아니라 그렇죠. 모닝으로 번역을 하는데 예. 이제 파파고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예, 예.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기술을 이용한 예. 번역기인 파파고에서는 이것을 문맥을 그렇죠. 살펴보고 브렉퍼스트로 번역을 한다는 거죠. 좋네요. 그렇죠. 이제 네. 준비한다는 문구가 있으면은 네. 그러니까 아침만 보고 모닝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준비한다는 게 문구가 있으면 그것까지 파악을 해서 그럼 이거 이야. 뭘 준비하는 거지? 그럼 이건 아침을 준비하는 거네. 그러면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겠습니다로 이제 인식을 하는 그런 인공지능 기술을 이제 네. 만들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사투리도 한대요. 사투리도 번역한대요. 아 진짜요? 네. 그러니까 저도 해봤는데 아주 분명하게는 안 돼요. 예. 그렇긴 한데 그래도 사투리도 일부 번역도 돼요. 우리나라 앱이라 이런 건 참 좋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네. 자, 그 아미카는 알겠어요. 그런데 예, 예. 사실 로보틱스라든지 뭐 자율주행, 증강현실, 스마트홈 이런 예. 것들은 자, 과연 네이버가 얼마나 뛰어나게 연구를 하고 있을까 싶은 게 다른 기업들, 글로벌 기업들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혹시 차별점 예.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네이버에서 하고 있다는 얘기만 들었을 때는 네. 그냥 이렇게 그 서류상의 연구만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아니면 진짜 뭐 다른 데랑 차별성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이제 그 공개된 내용이 진짜 그 자동차에서 그 시범 운행을 하고 그다음 로봇이 공간을 다니면서 인식을 하는 겁니다. 오. 그런데 이제 이게 좀 다른 방식인 게 다른데 이제 그 자율주행차나 그런 기술들은 네. GPS나 그런 위치 정보를 좀 많이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네. 그럼요. 그거를 네. 파악을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네이버에서 좀 개발하고 있는 이런 자율주행차나 로봇 기술은 그러니까는 그 자체적인 데이터 분석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공간에 로봇이 있다고 보면은 네. 공간에 로봇이 이쪽을 싹 이제 스크린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들을 추출을 해가지고 스스로 공간 지도를 그리는 거죠, 자기가. 그리고 그 지도에 맞춰서 자기가 운행을 하고, 그러니까 계속 이제 지도를 만들면서 자기가 가는 그런 개념으로. 예. 이야. 그러면 만약에 인터넷이 끊겨도 이론적으로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그 위성 정보를 받아서 공간 인식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네. 좀 미세한 부분에서는 맞습니다. 흠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뭐 캐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고. 그렇죠. 그런데 이 기술대로라면은 그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도 다 캐치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예. 근데 오. 이게 그냥 단순히 기술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네. 지금 네이버에서 르노 삼성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대학들하고 실질적으로 이거를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아하. 있거든요. 이야. 그래서 아마 이게 그 멀지 않은 시일에 예를 들면 뭐 구글이나 테슬라, 애플에서 이제 나오는 그 시점 정도에 네. 네이버도 아마 이거를 선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야, 오. 이거 괜찮네요. 그렇죠. 실내 지도를 만들 수도 네. 있고 그리고 예.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자율주행 자동차도 조금 더 미세 조정이 가능할 네. 테고.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괜찮은 것 그 같아요. 김영롱 앵커가 준비한 내용이 있긴 한데 우리 이 얘기를 좀 더 들어보기로 그래요. 하죠. 좀 네. 신기술도 예. 많이 있으니까. 예. 오케이. 그 로보틱스랑 자율주행까지 어느 정도 예, 들어본 것 예, 같고 그렇다면은 예. 증강현실도 사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마트홈도 다 있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뭐 또 네이버의 차별점 뭐가 있을까요? 네이버가 근데 그러니까 지금 그 오늘 또 나온 기사가 이제 그 웹툰하고 증강현실을 이제 결합한다는 얘기들이 많았는데요. 네. 네이버가 이제 아마 그 김영께서 말씀하시겠지만 네. 그 준비하셨겠지만 이제 그 검색뿐만 아니고 콘텐츠 사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하고 네네. 있습니다. 아. 근데 포켓몬고 그때 뭐 많이 경제기술에 그랬죠. 소개를 네. 하셨지만 그때 이제 중요한 게 기술도 중요하지만 이걸 과연 어떻게 콘텐츠와 접목을 해서 쓰느냐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런데 네이버는
뭐 웹툰, 그다음 최근에는 뭐 웹소설, 게임 뭐 이런 분야로 굉장히 많은 콘텐츠를 갖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네. 이런 기술들과 이 그 기술과 콘텐츠를 결합을 하면은 또 오. 새로운 것을 또 내놓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네이버 안에 자체적으로 콘텐츠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그렇죠. 캐릭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 자체 캐릭터 같은 경우는 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그런 맞아요. 각종 캐릭터들이 예, 있고 맞습니다. 예. 이게 또 수입이 어마무지하거든요. 그렇죠. 제가 아는 AD 중에서도 완전 여기에 빠져가지고 돈을 여기다가 엄청 쓰는 사람이 있는데 네. 아무튼 뭐 그거는 뭐 사치인 예. 농담이었고 그런데 이런 콘텐츠 사업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고 네. 네이버에서 웹툰 사업도 예. 이제 점유율이 꽤 높잖아요. 그럼요. 예. 이것과 연계해서 그 웹툰 캐릭터들이 이제 증강현실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MOU를 협약을 해가지고. 네. 그러다 보면 이제 함께 윈윈을 하는 거예요. 함께 수익화 사업이 되는 건데 예. 사실 증강현실이라는 게 우리가 체험하는 수준이지 이게 우리 생활에 밀접하지는 않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증강현실 우리 예전에도 증강현실 한번 예, 하면서 예, 했던 것이 예. 아직까지는 앱을 다운받아도 예. 정말 좀 미안합니다만은 좀 허접합니다. 이런 뭐 그렇죠. 캐릭터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 이미 검증된 그리고 인기를 끌고 있는 캐릭터들이 나온다면 이제 말이 달라지는 거죠. 맞아요. 그럼 네. 이게 게임 사업으로도 갈 수 있고, 예. 더 진화된 웹툰 사업으로도 갈 수가 있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이버에서도 좀 이쪽에 많이 예. 공을 들이고 있고 증강현실과 뭐 웹툰 합친다고 하니까 그렇게 큰 사업은 아니겠지라고 네. 치부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음. 게임까지도 가다 보면 이게 수익성이 어마무지하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증강현실. 마지막으로 스마트홈. 스마트홈도 예. 지금 뭐 대기업들이 다 뛰어들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예. 뭐 글로벌 많은 기업들 이거 다 먹기 위해서 이 시장 선점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네이버가 좀 어떤 차별점이 있을까요? 근데 이제 네이버는 그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한국에 대한 그거를 굉장히 좀 그러니까 그쪽에서 강조하는 게 아. 그겁니다. 한국 시장을 되게 잘한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이제 포탈에서 보면은 포탈에 단순히 이제 검색만을 생각을 하는데 그 거기 내부에는 엄청나게 정보들이 많이 축적이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보를 이제 활용하고 그걸 이제 가공하고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스마트홈이나 이런 뭐 이제 그 IoT 기술들로 해가지고 네. 여러 가지 이게 연계가 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연계를 해서 그러니까 이 포털에 있는 정보 그다음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아미카 그다음에 이제 스마트홈 기기 이걸 다 연결을 해서 가령 이런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날씨 정보를 알고 싶어요 얘기를 하면은 네. 그 기기가 이제 그거를 인식을 하고 네. 그럼 그 안에 내장된 아미카 그 인공지능이 분석을 하고 그게 다시 네이버에 있는 그쪽 그 정보에 접속을 해서 정보를 가져와서 이제 음성으로 다시 오늘 날씨는 아침에 흐리고 저녁 때는 비가 오겠습니다. 이렇게 제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전 네. 근데 여기서 잠깐 궁금한 게 네. 스마트홈이나 뭐 사무리 예, 인터넷을 예, 할 예. 때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통신망이 갖춰져야 되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그 사물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네이버가 사물을 만들진 않잖아요. 네. 그러면 그 사물은 뭐 어떻게 실현이 구현이 되는 그래서 지금 되게 다양한 협력 체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뭐 지금 네이버에서 삼성전자랑도 지금 협력 체계 구축해서 네, 하고 네네.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이렇게 그 서비스 업체, 기기 업체들, 그 다음에 그 아미카 같은 경우에 이제 그거를 홈에 넣기 위해서 지금 이제 그 기업들을 접촉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기 업체가 기기를 만들고 네. 네. 그 말씀대로 네트워크를 만들고 음.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가는 것과 서비스는 네이버에서 제공을 하는 그거를 그 합치는 네. 그 개념으로 지금 도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예. 자, 우리가 지금까지 네이버가 새롭게 변하고 있는 모습들 그리고 네. 신기술 개발하고 있는 그런 과정들과 차별화되는 점들을 살펴봤는데 우리가 네이버라는 딱 그 브랜드에 대해서 그래도 긍정적인 네. 이미지를 예.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 예전에 다음이 어떤 그 바운더리를 형성해 놨을 때도 그것을 깨고 자신이 그 위로 그렇죠. 올라서지 않았습니까? 예. 네이버의 과거 전력이 네. 믿음직스럽기 때문에 이런 이미지를 갖게 되는 건데 그렇죠. 김영로 앵커가 과거의 네이버들이 어떻게 해왔는지 이런 것들 좀 알려주세요. 현재만 봐도 사실 네. 어마무지하잖아요. 포털 공룡이잖아요. 네. 우리가 이제 뭐 더 이상 포털 기업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어쨌거나 특히 네이버 왕국이라는 말을 좀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이따가 결론직설에 예, 비슷한 예. 얘기를 할 그래요? 거거든요. 네. 네이버 같은 경우에 모바일 통해서만 한 2,400만 명이 하루에 방문을 한다고 하니까요. 우리나라 인구의 반은 야. 이제 다 네이버를 사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여기 포털 안에서 서비스가 네.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렇죠. 지식인 예, 이것도 진짜 엄청났습니다. 지식인 옛날에 저도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이거 마일리지 쌓겠다고요. 엄청 했는데 이게 실제로 도움을 많이 받아요. 요즘에는 이런 초딩들이
무차별적으로 이렇게 댓글을 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전문가들이 네. 이렇게 자기 인증을 해서 맞아요. 다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컨텐츠 질이 아주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외에도 뭐 뉴스 있죠, 컨텐츠 있죠. 국제대회에서 사람 마음을 그렇게 잘 이미지를 보고 사람 마음을 잘 읽을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나라에서 워낙 이런 이미지나 컨텐츠들이 잘 돼 있고 네. 이게 이용자 기반으로 구성이 돼 있기 때문에 그만큼 사람 생각을 잘 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중요한 서비스 하나 있잖아요. 어떤 거요? 경제M. 아, 그렇죠. 저희는 나와요. 경제엠의 경제직설이라는 네, 그렇죠. 그런 게 그 있죠. 포털, 네. 그거 되게 중요하죠.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이 분위기 어떻게 할까요? 자, 아, 유주 앵커 때문에 까먹었잖아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요. 네. 라인 얘기를 할게요. 라인이 유명하죠. 라인 같은 예, 경우에는 예.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그렇게 길을 많이 못 폈는데 벌써 뭐 일본만 하더라도 그렇고요. 해외 동남아 지역은 거의 다 라인 쓴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메신저로서 뭐 2억 2천만 명이 가입이 되어 있대요. 이야. 이것도 엄청나네요. 엄청난 거예요. 엄청난 네. 거고 이 안에서도 또 컨텐츠들이 많이 있거든요. 플랫폼들도 네. 라인 뮤직도 있고요, 라인 TV도 있고, 라인 망가라고 모바일 만화 서비스가 있답니다. 네. 그리고 아르바이트 구인 정보 서비스인 라인 바이토도 있고요, 라인 뉴스도 있고, 뭐 어마무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각 플랫폼 안에서 서비스들을 또 각자 따로따로 제공을 하다 보니까 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접근하기 가장 쉬운 쪽으로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어차피 보면 네이버야. 음. 이런 지배 구조를 계속 갖고 있고요. 이외에도 우리가 그전에도 한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만은 밴드나 스노우 같은 경우에도 다 네이버 라인이다 보니까 네. 이게 사실 어떤 젊은이들의 문화를 바꿨다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어쨌거나 트렌드를 주도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했지 않습니까? 네. 특히 스노우 같은 경우에 그러다 보니 이제 긍정적으로 계속 얘기가 되고 있고 이것들은 사실 이분들이 제가 지금까지 말한 서비스를 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여기가 다 수익화 사업입니다. 컨텐츠부터 해서 오프라인 매장도 있죠.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차, 3차 산업들 계속 탄생을 네.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얘기를 했던 것처럼 IT 서비스와 그리고 오프라인 뭐 웹툰 서비스를 접목한 새로운 신개념의 서비스들이 뭐 계속 나올 수 있다 보니까 네. 뭐 그래요. 수익성에 대해서 현재에 대해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뭐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분명히 우리나라에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IT 소프트웨어나 IT 플랫폼 업체가 어디냐 하면 네이버. 그래도 단연. 아직까지는 네. NHN 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네이버가 지금 변화하고 있는 상황은 되게 긍정적이에요. 예, 그리고 예. 바라보고 있는 방향도 정말 미래지향적이고 좋긴 예. 좋은데 네이버가 갖고 있는 어떤 장애물들이 없어야지만 이런 것들이 순차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근데 갖고 있는 장애물들도 조금씩 있죠. 그래서 장애물이 많죠. 장애물이 네. 많은 게 아까 그 김용록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네이버가 이제 검색 점유율이 지금 87%가 네. 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너무 다양한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독과점 문제,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러니까 어떤 다른 그 예를 들면 중소기업에서 만든 그런 앱이나 다른 서비스들을 이게 네이버가 또 침해하는 게 아니냐. 네. 이렇게 그런 지적을 되게 많이 받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네이버에서는 단순히 이제 서비스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아니고 기술 관점으로 이걸 돌파하려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서비스를 직접 자기네가 이제 하는 그걸 넘어서 인공지능에 대한 핵심 기술, 자율주행차에 대한 핵심 기술, 로봇에 대한 핵심 기술을 갖고 그걸 이용해서 협력을 해가지고 다른 기업들이 그럼 이걸 많이 쓰게 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이 그 영향력을 넓히는 거죠. 어찌 보면 그런데 네. 좀 이상적인 아, 얘기일 그렇죠. 수는 있겠네요. 왜냐하면 당장 문제는 현실은 똑같은 검색어를 했을 때 네이버가 하는 사업이 가장 상단에 뜨지 네. 중소상인들이 하는 음. 산업이 상단에 뜨진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독과점 얘기도 예. 했었고 중소상인들의 산업을 예. 대기업 공룡이 네. 뭐 갉아먹는 거 예.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현실에선 나올 수밖에 그렇죠. 없는데 예. 이걸 어떻게 지혜롭게 풀어가 사실 지혜로운 방법이 있을까라는 좀 의문도 듭니다만은 네. 어떻게 풀어갈까도 좀 궁금하긴 하네요.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그래도 반면에 강진규 기자가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들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어떤 연구를 하고 그거를 상용화 단계까지 올리면서 많은 뭐 중소업체들의 부품도 사용하게 될 거고 예. 많은 중소업체들의 뭐 제품도 사용하게 될 거고 그렇죠. 이런 측면에서는 또 독과점과 골목상권 침해의 논란에서 또 벗어날 수 있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좀 되게 예,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직접 이제 하는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보면 네. 네. 얼마 전에 뭐 미용실을 이제 소개해주는 그런 서비스 한다고 네. 해서 그렇죠. 얘기들이 있었고
그런데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그 소비자와 대면하는 그런 서비스를 대기업이 함으로써 이제 아까 지적됐던 이제 독과점이나 이제 중소기업이나 골목상권 침해에 대한 논란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네이버는 굉장히 좀 뭔가 그러니까 그 중간 단계를 네. 넘어서 그러니까 이 안에 코어에 자신들이 있고 중간에는 이제 다른 그 기업들이 말씀드린 대로 뭐 중소기업이나 다른 지금 이미 기존에 서비스를 하고 있는 기업들이 그거를 이제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생태계를 좀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가 지금까지는 네이버와 카카오를 경쟁 관계라고 생각하고 같은 길을 가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좀 같아요. 다르죠. 그렇죠. 예.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약간 우버의 느낌으로 가고 있다면 네이버는 약간 구글의 느낌으로 맞습니다. 가고 있는 좀 그런 느낌이 있네요. 네네. 자, 이제 앞으로 우리가 또 시장을 바라볼 때 똑같은 기업인 줄 알았지만 이 기업도 달리 봐야 된다는 그런 힌트도 좀 얻어갈 수가 있게 된 것 같아요. 자, 이제 저희가 좀 결론을 내려볼까요? 네. 어떤 식으로 이 네이버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먼저 강진규 기자가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그 얼마 전에 그 네이버에 이제 신임 대표가 내정이 됐습니다. 네. 한성숙 대표가 내정이 돼서 이제 내년 초에 취임을 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이제 이해진 의장과 김상원 대표는 이제 네. 물러날 예정인데, 네. 근데 이게 참 흥미로운 게 그 한성숙 그 신임 내정자 같은 경우는 이제 웹툰 쪽에를 성공을 시켰던 새로운 산업을 이제 그 성공을 시켰던 인물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이게 이분을 선정했다는 것 자체가 네이버가 이제 변신을 하겠다는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거기서 첨부를 해서 이해진 의장은 직접 본인이 이제 그 해외 진출을 위해서 뛰겠다고 말씀을 네. 하셨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을 내린 게 이제 네이버가 이제 국내, 일단 뭐 일본이나 이런 쪽도 하고 있었지만 국내를 넘어서 세계를 향해서 이제 칼을 뺐다. 오. 이제 세계로 이제 진짜 내년에는 도전을 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김영롱 앵커는요? 저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비슷하게 된 것 네. 같은데요. 제가 앞서서 소주제가 네이버 왕국이라고 했었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왕국을 이룩한 거 인정합니다. 네. 앞으로가 중요한데 그렇죠. 그래서 오늘의 결론직설은 킹덤 or 유나이티드로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킹덤은 세워졌어요. 네. 왕국은 우리나라에선 나라가 세워졌는데 네. 이게 정말 전 세계적으로 연합이 가능할지 오. 그러니까 더 밖으로 뻗어 나갈 수 있을지는 한번 지켜보자. 왕국이 될지 어떤 연합국가가 될 수 있을지는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야, 멋있네요. 이야, 저에게 부담을 줍니다. 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제가 제목으로 준비했던 것과 똑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구글의 비밀 연구소가 있잖아요. 구글 X 혹은 네, 우리 X랩이라고 부르는 네, X랩. 여기에서 그 굉장히 우리가 허무맹랑해 보이지만 결국은 이뤄내는 되게 이상한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 물론 네이버는 지금 현실에서 ING형인 연구들을 하고 있긴 하지만 구글 X와 네이버 랩에 좀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 갖고 그래서 결론은 자 구글이 검색 엔진이 아닌 것처럼 네이버는 인터넷 포털이 더 이상 아니다. 네. 이렇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것을 결론을 내려봤습니다. 자 오늘 경제직설 시간은 여기까지 저희가 준비를 해봤고요. 강진규 기자 그리고 김영롱 앵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